자, 111페이지 보니까 마케팅 전략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반가로 1번에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한번 들어보는데,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가 주가 돼가지고 나는 이 시장을 이렇게 규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거야. 이런 개념이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STP 전략이 있어요. 보시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4P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4P 믹스 전략. 그래서 일단 먼저 STP가 뭐냐면, 먼저 S가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소비자 집단을 소집단으로 세분화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광산군 이제 수안동이라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 수안동 지역 내에서도 보니까 이 여러 이제 형태의 블럭이 이렇게 단지가 돼 있는데 뭐 A, B, C, D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 똑같은 행정구역은 똑같은데 보니까 이 도를 중심으로 좌측은 고가 아파트가 있고 우측은 저가 임대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한번 나눠봤고, 고가 주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이 D라는 지역은 평형대가 거의 50평대, 60평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대, 그러니까 30대, 40대 초반이면 50평, 60평 살기가 좀 버겁죠. 아마 50평, 60평대에서 산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좀 오래 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어느 정도 50대 뭐 그 어간 또는 그 후반 이 정도 사람 살아. 근데 보니까 여기는 주로 한 25평대가 있다. 그러면 이쪽은 연령층이 높고 이쪽은 연령층이 낮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를 소집단으로 쪼개는 게 바로 세분화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세분화 시켰어요. 그 중에 T는 내가 이제 목표를 찍겠다 이거예요. 목표. 예. 그래서 나는 여러 지역 중에 소득 수준이 높고 연령층이 높은 D 지역을 선택하겠대요. 찍었대. 그러면 D에 맞게끔 포지셔닝, D에 맞게끔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해라. 이게 이제 P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D 지역에 사는 사람은 돈이 좀 있나요? 네. 그렇죠. 연령층이 높죠. 네. 그러면 이 D 지역에 스포츠 용품 좀 들어가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잘 되죠. 축구 용품 좀 들어가면 잘 돼? 이미 관절이 상태 안 좋은데? 책임져. 잘 된다며. 손지사죠. 그런 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스포츠 용품점이 잘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스포츠 용품 중에서도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골프샵 이런 건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디? D 지역은 그러면 한 번 더 기 주는 거야. D 지역에서는 병원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잘 돼요. 산부인과가 잘 돼? 아니에요. 잘 된다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산부인과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일단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하는 게 어떤 거냐면, 둥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 소집단 내가 찍었죠.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맞게끔 어떤 이제 세분화된 전략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해라. 예,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STP예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 S하고 P를 바꿔서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냥 들어보는 거야. 무슨 TP? STP. 소비자를 먼저 어떻게 하고 세분화하고 목표 찍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해라. 그걸 갖다가 STP 전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P 4개. 4P를 P로 시작된 4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해라. 이건데, 우리 책을 보니까 이제 뭐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책 그냥 지금 암기하는 거 아니니까 책 순서대로 갈게요. 근데 통상은 가격이 먼저 나오는 건데 진짜 순서는 필요 없습니다. 공법 지금 배우고 있죠. 공법은 이제 체계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학교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기만 알아듣는데 말기만.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어디 유통 경로, 제품, 가격 마케팅, 판매 촉진이 있는데 전부 앞 대가리가 P로 시작했습니까? 네. 그래서 P 4개, 4P 믹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유통 경로 플레이스란 건 어떤 거냐면요.
플레이스를 사전에서 찾으면 공간, 장소란 말이 나오는데 마케팅에서는 제품의 유통 경로 확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그냥 전통적인 분양 방식은 모델하우스만 딱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이 전통적인 분양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아파트를 팔아먹을 수 있는 루트를 보다 다양하게 확보하겠대. 그래가지고 아예 전문 대행사를 갖다가 심어 놓을 수도 있고 또 이 동네, 이 주변에 중개업소라든지 세무사, 법무사 사무실 이런 데다가 막 팩스 보내가지고 우리 이번에 분양하는데 손님 소개만 시켜주면 건당 300씩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예, 그래서 팔아먹을 수 있는 루트를 보다 다양하게 하는 것을 플레이스, 유통경로 확보 전략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제품 마케팅. 플레이스, 제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제품을 요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구조로 할 것이냐, 저런 구조로 할 것이냐 이런 거고. 프라이스, 가격 정책인데 고가 전략으로 할 것이냐, 저가 전략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프로모션을 갖다가 판매 촉진 또는 홍보라고 그래요. 그 뒤에 건 지금 하지 말고. 예. 자, 그러면 판매 촉진 또는 홍보가 뭐냐면요.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고객에게는 경품을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판매 촉진 또는 홍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하는 것을 뭐라 한다? 사피 믹스담. 그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잠가수도. 우리 책엔 지금 안 나오는데 괜찮아요. 들어만 보는 거야. 사피 중에 요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가격. 예, 프라이스인데 여기 보니까 시가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요. 가격 신축 전략, 신축 정책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어디 시가 정책이 됐을까요? 시가 정책과 신축 정책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것 좀 한번 구분해 볼게요. 시가가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 예. 저기 우리 동네 보니까 회만 썰어주는 집이 생겼더라고요. 회만. 그래서 보니 감성돔 아세요? 네.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감성돔이 맛있는데 그죠? 좀 비싸죠 일반 돔보다. 감성돔 시가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 시가.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감성돔이 1kg인데 어떨 때는 3만 원이고 어떨 때는 5만 원이야. 예. 그게 바로 시가 정책이에요. 예.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거 있죠. 그게 시가 정책.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뭐 현대라든지 이런 자동차가 좀 잘 안 팔리고 있어요. 내수가. 그래서 우리 사실은 그 9월 달인가 그때부터 이제 10월인가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옛날 지금 신형 그랜저 말고 그 전에 거 그랜저 가격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9월 달까지는 1,000만 원이었는데 10월 달부터는 뭐 6%인가 7%인가 할인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보세요. 9월 달에 파는 그랜저하고 10월 달에 파는 그랜저하고는 품질이 똑같아요. 품질이 똑같은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죠. 그런 개념을 시가 정책이라고 그래요. 뭘 한다? 시가 정책. 시가 정책. 네. 다음. 가격 신축 정책은요. 신축적으로 뭔가를 조정하겠다 이겁니다. 뭐냐면요. 아파트가 있는데 101동하고 자, 101동 있는데 101동에 101호하고 701호는 구조, 면적, 브랜드 다 똑같거든요, 방향. 근데 위치가 다르죠. 가격도 다릅니까? 예. 층수가 다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동향이냐, 남향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동이, 101동은 이렇게 경관 가치가 좋아. 예. 그래, 뷰가 좋아. 근데, 저, 109동은 공동묘지 보고 있어. 그러면, 위치라든지, 아이고. 자, 그 위치라든지 뭐 이렇게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달리할 수 있죠. 그런 게 바로 신축 정책이야. 자동차도 있잖아요. 똑같은 그랜저 자동차인데 옵션을 요것 넣냐, 요것 넣냐, 요것 넣냐 그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집니까? 그런 게 바로 신축 정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책에는 없지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도 알아두세요. 다시 똑같은 품질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것은 뭐다? 시가 정책이고 제품이 차이가 생김에 따라서 그 차이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반영하는 것을 뭘 한다? 신축 정책이라 한다. 용어만 살짝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용어만. 네.
됐고요. 자, 이제 감정평가라는 게 있어요. 114페이지. 감정평가 기초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감정평가라는 걸 잠깐만 개념만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칠판 그냥 주목하세요. 자, 부동산 감정평가 부동산 감정평가란 말이 있는데 자, 어디? 요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이 상가 건물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그래요.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게 뭐다? 감정평가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할 수 있고 각각의 권리 이익별로 서로 다른 값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상가를 사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 저한테 주어집니다. 맞죠? 네. 근데 상가의 소유권 안에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임대를 받고 임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맞죠? 두 개의 권리가 있어요. 처분한다면 3억 원이라는 가격을 받고 처분할 수 있대요. 세를 내준다면 월세 15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받고 세를 내줄 수도 있대요. 자, 수도. 가격을 가액이라고도 합니다. 예, 가액. 근데 이제 사실은 정식 명칭은 가액이라고 그래. 근데 가격이라고 돼. 근데 가격이나 가액이나 어감 전달은 문제가 없죠? 좋아요. 임대료 뭔지 아시죠? 일본식 표현으로 그냥 임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임대료라고 나오기도 하고 임료라고 나오기도 해. 둘은 똑같은 말. 다시 가격은 가액, 임대료는 임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래서 크게 아무튼 가격과 임대료로 구분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격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교환의 대가다라고 불러줍니다. 교환의 대가. 다음 수업. 임대료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용익의 대가라고 불러줍니다. 먼저 볼게요. 가격은 왜 교환의 대가냐면요. 자, 이 상가란 물건의 소유권과 화폐가 체인지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교환에 대한 대가인 가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용익은 뭐의 줄임말인가요? 사용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임대료는 사용수익을 줄인 용익에 대한 대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에 대한 대가인 임대료로 구성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할게요. 하나의 물건에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각각의 권리 이익의 값은 서로 개별적으로 다른 값이 나타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정평가는 교환의 대가인 뭐와? 가격과 용익에 대한 대가인 임대료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본 개요를 봤고요. 이제 1월 달에는 수업할 때 처음에 책에다가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쪽 목차 펴라. 이쪽에서 몇 문제 나온다.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 이렇게 알려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의미 없어요. 지금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용어만 듣고 잊어버리면 돼. 여러분들은 듣는 것도 잘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잘하죠. 그러니까 참 12월 달 수업에 적합한 학생들이야. 듣고 무조건 잊어버리면 돼. 지금은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큰 3번 박스 안에 큰 3번 보니까 감정평가 분류가 있죠. 요건 좀 이제 알고 가야 되는데 먼저 맨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무슨 평가 나왔어요? 자, 감정평가 분류. 자, 첫 번째 현황평가 나왔습니까? 네. 자, 그냥 용어만 듣고 넘어갑니다. 현황평가는 있는 현황,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것을 현황평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수도.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A 필지가 여기 있습니다. A 필지는 필지의 어떤 한 면도 도로하고 접하지 못한 토지를 맹지라고 이야기하죠. 맹지는 일반적인 토지보다 가격이 싸요, 비싸요? 싸죠. 예, 싸죠. 왜? 도로가 안 보이니까 건축허가가 나왔나? 건축허가가 안 나거든. 근데 앞에 이제 A 토지 맹지 앞에, 자, 잠깐만. 이 맹지 앞에 요 B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B 토지가. 자, B 토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이 B 토지는 도로하고 접했어, 안 접했어? 접했죠. 그렇죠? 그러면 B 토지는 평당 100원이면 A 토지는 평당 통상 60원, 50원 정도밖에 안 되겠죠. 얼마라고? 10원? 100원이래. 이게 100원이 이거. 그 정도는 아니지. 어이. 그래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10원이잖아요. 그러면, 자, 스톱해봐. 10원이면, B토지 소유자가 당에 사겠어, 안 사겠어? 사죠. 사가지고 하필해버리면 돼지가 돼버려. 그리고 있잖아요. 다른 놈이 봐도 있잖아요. 이거는, 10원 아니고 통상 한 30, 40% 싸다고 보면 되겠죠. 그냥 60원 합시다, 60원. 우리 합의 60원? 60원? 오케이? 60원. 예. 자, 근데 이제 뭐 60원이다. 그러면 A 토지 소유자는 있잖아요. B 토지 소유자가 할머니야. 할머니. 아주 친하게 할머니야. 그러면 A 토지 소유자는 B 토지 소유자인 할머니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안 친하게 지내야 돼? 친하게 지내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여기다 건물 좀 주려고 하는데 허가 안 나니까 딱 요만큼만 이렇게 빌려준다고 계약서 한 장 쓰게요. 해가지고 2m 이상만 도로에 붙으면 건축허가 나 안 나? 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비싼 토지가 돼버려요. 예. 아니면 할머니한테 아이고 이거 별로 조그만 토지니까 이거만큼 나한테 파세요. 내가 저기 100원인데 200원 줄게. 그럼 팔겠죠. 그럼 합쳐버리면 요것도 이제 100원짜리 토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원이라고? 그래,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 아무튼 그래요. 그럼 어디? 지금 A 토지는 맹지니까 건축허가 안 나요. 지금 안 나. 근데 만약에 A 토지 소유자가 B 토지 일부를 매입해가지고 둘을 합필해 버린다면 비싼 토지가 될 수 있나요? 지금 합필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있잖아요. 현황평가는 현재 있는 현황 있는 그대로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지면 맹지인 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특별한 거 없어. 현황평가는 있는 현황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게 무슨 평가다? 현황평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토지 10원짜리 있으면 저 소개 좀 시켜줘. 내가 살게. 소개로 평당 10원 줄게. 진짜? 사줘. 아니, 네. 사줘가, 사줘가 아니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나 좀 사게. 됐고. 두 번째. 무슨 평가 나왔어요? 조건부 평가 나왔습니까? 요건 좀 중요합니다. 조건평가. 예. 3번은 무슨 평가 나왔어요? 기한부 평가. 4번은 소급평가. 우리 조건과 기한 민법에서 지금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웠죠? 왜 한 사람만 배웠어? 어? 왜 한 사람만 배웠냐고? 복습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들으면 봤죠? 네, 그래요. 그, 민법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뭐,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뭐 사준대? 어? 아직 안 했어요. 확실한 것만 하신다고 본인은 확실한 것만 해야 되니까 확실한 우리한테 합격한 학생이 없다고 아직. 헛소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볼게요. 조건은 있잖아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번에 28회 시험 때 합격하면 술 사주겠다. 술 사준다. 이건 조건이에요. 조건.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왜냐면 28회 시험 보면 누구나 다 합격을 하고 싶겠지만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술 사준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술 사준단 말이 아니고 합격을 한다라는 조건 하에 술을 사준대. 합격 안 하면 안 사준대. 그러니까 요거는 장래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술을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조건입니다. 장래 불확실한 게. 다음 기한은 이게 기한이에요. 28회 시험 끝나면 그날 술 사주겠다. 이건 술 사준대 안 사준대? 확실하게 사준대. 왜냐면요. 28회 시험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우리한테 오는 시간이에요. 끝나는 시간도 반드시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은 반드시 오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그러면 술을 산다 이 말이야. 합격과 불합격을 떠나서.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산다 이 말이니까 기한이죠. 그래서 장래 불확실한 게 조건이고 장래 확실한 게 기한이다.
라고 할 거예요. 이제 우리 민법 선생님들이 통상 강의하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28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준다, 건물 사준다, 이런 사례를 많이 드세요. 근데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술 사준다. 예. 그래서 28회 시험 끝나면 있잖아요. 오후에 학원을 뭐 있어요? 네, 술 사줄게요. 소주만. 깡소주. 깡소주만. 예. 아무튼 장래 확실한 게 뭐다? 기한. 불확실한 것은? 우리 조건평가 좀 잠깐 들어볼게요. 조건평가. 조건평가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래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평가하는 게 조건평가인데, 됐고, 이제 우리 시험에 요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용어는 한번 들어는 봤죠? 표준지 공시지가 안 들어봤을까? 안 들어봐도 괜찮아. 예.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 일대에 토지가 많아요. 토지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 A란 토지가 표준지래요. A란 토지가 뭐다? 표준지. 그러면 A란 토지 표준지 가격이 100원이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B, C, D 이런 토지들 있죠. 이런 토지는 개별 토지야. 그러면 이 개별적인 토지 가격을 알아보려면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개별적인 토지의 가격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불러주냐면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 B 가격이 70원이래. B의 개별 공시지가 얼마라고? 70원. 예. F의 공시지가는 110원이래. F의 개별 공시지가 얼마? 110원.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 그럼 어디? 개별적인 토지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나와야 돼? 표준지가 나와야 되겠죠. 표준지는요, 토지 가격을 알아보는데 기준이 되는 토지야. 그래서 표준하고 기준하고 비교해서 가격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자고. 표준지는 기준이 되는 뭐야? 땅. 다시 항상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용어를 잘 한번 생각해 보게요. 표준지라고 했잖아요. 표준이란 것은 그 일대에서 가격 알아보는데 기준이 되는 뭐예요? 땅이란 말. 땅 맞죠? 근데 도심지 곳곳에 다 표준지가 있어요. 다. 우리 학원 근처에도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A란 토지가 만약에 표준지로 선정이 됐어요. 무슨 지로? 표준지, 기준이 되는 표준지로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표준지는 기준이 되는 땅인데 도심지 내의 토지는 토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 붙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건물이 붙어 있는 토지를 뭐라 불러주냐면 건부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 건물이 붙어 있는 토지다 해서 건부지 그렇게 불러줍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표준지는 말 그대로 이 일대에서 다른 토지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땅인데 땅 위에 뭐까지 있어 그래 지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건물이 이 A 토지하고 잘 어울리는 건물이라면 이 잘 어울리는 건물 때문에 A 토지 가격이 더 비싸져 버릴 수도 있고, 이 건물이 만약에 A 토지하고 잘 부합되지 않는 건물이라면 이 건물 때문에 A 토지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표준지는 기준이 되는 땅이니까 토지 외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이외에 건물이 있는 건부지 상태라면 건물에 철거를 하면 안 되고,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건부지가 아니고 맨 땅만 남습니까? 맨 땅을 뭐라 불러주냐면요, 나지라고 그래요. 나지. 그래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이외에 건물이 있거들랑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한다면 건부지가 뭐로 바뀐다? 독립된 나지로 바뀐다. 이런 걸 뭐라 불러주냐면 일단 독립평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무슨 평가? 독립평가. 자, 아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요. 이 토지는 건물에 종속돼 있었거든. 근데 건물이 사라진 다음에 토지가 자유로워집니까? 독립했죠? 그래서 무슨 평가를 한다? 독립평가를 한다. 또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했죠? 그래서 무슨 평가라고 불러주냐면 조건평가다. 그러면 결국 독립평가는 조건평가에 속하는 겁니다. 속하는 거예요. 요거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들랑 건물에 뭐를 철거를 전제 조건 하에서 독립된 나지 상정하에 평가하는 게 무슨 평가다? 독립평가. 그러면 이 독립평가는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평가다? 조건부 평가에 속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나중에 기본서에다는 제가 사례로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 평가가 나중에 좀 중요합니다. 나중에. 자, 조건은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그렇게. 다음, 동그라미 3번, 4번.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 나왔죠? 네.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오면 한 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먼저 해.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시작.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다시 시작.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딱 한 줄만 나옵니다. 보면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이 7월 1일이에요. 현재. 1월 1일은 과거인가요? 네. 과거. 어떤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11월 1일은 미래 맞죠? 그렇죠? 오늘 시점에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요. 갑돌이는 을돌이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갑돌이는 을돌이한테 2천만 원을 배상해라. 오늘 나왔어요. 혹시 뭐야? 알고 봤더니 오늘 7월 1일이죠? 과거 1월 1일 날 갑돌이 건물이 있었어요. 1월 1일은 엄동설한이죠. 네. 그죠? 갑돌이 건물이 있었는데 갑돌이가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딱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1층에서 꽝 소리 나더니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커피를 완사돼 버렸네? 그래가지고 목이 다 타버린 거예요, 지금 갑돌이가. 열받아 나왔더니 갑돌이 1층을 갔다가 을돌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1층을 들이박아 버린 거야. 그래 창문 깨지고 난리 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갑돌이 열받아가지고 너는 운전을 왜 이따위로 했냐? 여기 부서졌으니까 다 수리하고 보상이나 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을돌이 그런 거예요. 너는 왜 이 엄동설안에 물을 밖으로 자꾸 뿌려가지고 온 네 건물 주변을 빙판을 만들었느냐. 너 때문에 내 차 부서지고 목 지금 아팠으니까 치료비하고 차량 수리비 내놔라 라고 붙었대. 누구 말이 맞아? 지금 상황을 애매모호하게 제시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둘이 합의가 안 되는 거지, 상황이. 그래서 법원에다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이 이런 경우에는 을돌이 잘못이 아니고 갑돌이가 주의 의무를 제대로 못해서 을돌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도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갑돌이 네 과실이 크니까 갑돌이 너는 배상이라 라고 과거 1월 1일 날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언제 판결을 내려준 거야. 그럼 이 2천만 원은 오늘 7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보상 금액이 아니고 과거 1월 1일 날 기준으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보상 금액이란 말이야, 이게. 이런 경우가 바로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게 무슨 평가다? 소급평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다음. 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현재 밭이야, 밭인데 이 토지는 있잖아요. 오늘 7월 1일인데 11월 1일부로 이 주변이 수용돼가지고 택지로 개발이 되는 토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아예 LH에서 공구판을 딱 붙여놨거든요. 택지 개발한다고. 그러면 현재는 분명히 밭인데 11월 1일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와요. 와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밭으로만 보겠어요? 아니죠. 어차피 택지 될 거잖아요, 좀 있으면. 그러면 택지에 준해서 평가하겠죠. 그게 바로 미래의 특정 시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해서 기한부 평가다라고 해요. 그래서 딱 하나 다시 암기.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시작.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좋아요. 다음 이제 오른쪽에 가보니까 양가로 3번에 평가 대상의 구분에 따른 분류. 동그라미 1번에 개별 평가와 일괄 평가라는 게 있는데 개별 평가 삭제시켜 버리세요. 삭제. 일괄 평가 밑줄, 구분 평가 밑줄, 부분평가 밑줄.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괄 평가라는 게 있고, 다음 구분평가가 있고, 부분평가가 있어요. 부분평가와 구분평가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구, 분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한번 흘려 듣는 거예요. 동그라미란 물건이 하나가 있대요. 그 물건이 하나죠. 물건이 하나라면 하나는 하나를 통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동그라미하고 세모란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란 물건과 세모란 물건은 서로 똑같아 달라? 다르죠. 서로 다른 것은 다른 것끼리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서는 원칙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외가 중요해요. 예외. 그런데 예외로 두 개 이상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마치 하나처럼 싸그리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가 일괄평가인데 시험에 통상 두 가지 사례를 줍니다. 우리 시험은 첫 번째 살림. 살림은 산지라는 토지에 임야를 그냥 산지라고 그래 그냥. 예. 산지라는 토지에 나무가 있죠. 아카시아 나무, 소나무 막 있잖아요. 요 나무를 뭐라 불러주냐면 인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만 그 민법 시간에 지금 인목이라는 소리 들어봤을까?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런 소리 아직 안 했겠죠? 무조건 우리는 안 했다고 하는 거야. 에?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조만간에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 할 겁니다. 그럼 미리 배우면 더 좋겠다. 나무도 등기가 돼요. 등기된 나무를 인목이라고 하거든요. 민법 시간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목은 등기된 나무가 아니고 나무가 엎어져 있어 서 있어. 그냥 서 있다 해서 그냥 인목이니까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살림은 임야에 보면 땅바닥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디? 땅바닥하고 나무는 서로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 그럼 원래는 산지하고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임야 산 26-2번지 10만 제곱미터 매매가 7억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7억 안에는 있잖아요. 10만 제곱미터 땅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10만 제곱미터 위에 있는 소나무 15만 그루, 감나무 몇 그루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일괄평가예요. 산지와 인목은 서로 다른 거니까 구분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임야 거래하는데 그 위에 있는 나무 일일이 다 세나? 아니지. 그래서 일체로 한 거래시 일체로 한 가격이 나타날 경우에는 싸그리 뭐에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 흔히 이제 뭐 주물과 뭐 종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물과 종물. 그러면 저기 자물통이 있어요. 이거 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쇠. 그렇지. 열쇠가 필요하죠. 그러면 있잖아요. 자물통하고 열쇠는 서로 똑같은 물건인가요? 다른 물건인가요? 다른 물건이죠. 근데 똑같이 취급해요. 철문에 가지고 아저씨 열쇠 주세요. 그러면 열쇠만 줘요? 자물통도 줘요? 자물통도 같이 줘요. 아저씨 자물통 주세요. 그래도 열쇠도 같이 줘. 그러면 아예 서로 다른 물건인데 세트로 포장이 돼 있어. 왜냐하면 자물통은 있는데 열쇠가 없으면 열쇠 있는데 자물통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물건이지만 여기처럼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싸그리 뭐에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일괄평가입니다. 일괄평가. 나중에는 저기 2월달 수업할 때는 책에다가 2개라고 이렇게 쓰라고 할 거예요. 지금은 쓰지 마. 버릴 책에다 버릴 책 자꾸 쓰지 마.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이더라도 하면 무조건 일괄평가예요. 뭔 말인지 몰라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다음. 여기는 무슨 평가 나왔대요? 구분평가. 어디? 요 사례는 시험에 별로 나올 사례는 아니지만 볼게요. 하나의 건물에 주거용과 상업용의 기능이 들어있는 건물이 있나요? 있죠. 주상복합 건물은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부분과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서로 가치가 똑같아 달라? 다르죠. 하나의 물건이지만 가치가 다른 것은 이를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게 바로 구분평가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요 사례가 주예요. 도로변에 한 필지 토지가 있다. 이게 27번지 토지다라고 가정하자. 한 필지. 근데 도로 전면부는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후면부는
집안이 물러가지고 그냥 텃밭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전면부 이용과 후면부 이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물건이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용도가 다름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면 이를 구분해서 따로따로 평가해라. 그게 바로 구분평가입니다. 무슨 평가? 구분평가.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한다. 나중에는 여기다 이제 한계라고 나중에 쓰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됐고. 요거 읽어봐. 시작. 6번, 7번 조심해야 돼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부분평가 이러면 안 돼. 네? 안 되면 정확하게. 부분평가는 말 그대로 일부분만을 평가한대요. 일부분만을 평가한대. 우리 시험에 아주 그냥 외골수처럼 잘 나오는 사례는 이 사례예요. 갑돌이 필지가 660제곱미터 필지가 있습니다. 몇 평이야? 200평이죠? 한 필지죠? 한 필지가 있는데 이번에 기반시설 중에 도로가 있죠?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갑돌이 토지의 일부를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토지의 일부분을 수용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근데 한 필지의 일부분을 수용했거든요. 한 필지 가격 전체를 보상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생긴다면 한 필지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 일부분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평가다? 부분평가다. 부분평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분평가다. 예.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제 시험에 매번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올 때는 너무 쉽게 보너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쉬우니까. 쉽죠? 네. 그죠? 자, 그럼 어디 볼게요. 아까 이제 했던 것 좀 잠깐 보죠. 아까 시장 점유 마케팅 중에 STP 전략이 있었고, 두 번째 4P 믹스 전략을 한번 해봤어요. 예. S는 소비자를 인구, 소득, 뭐 성별 등에 따라서 소집단으로 분류한다 해서 세분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여러 소집단으로 분류하고 그 중에 하나를 찍는 거고, 목표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포지셔닝,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자. 그걸 갖다 이제 STP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4P 믹스는 P로 시작되는 네 가지가 이제 프라이스, 가격, 프로덕트, 제품, 플레이스, 제품의 유통 경로, 프로모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스톱. 이제 이렇게도 물어봐요. 다음 중에서 제품 전략, 이게 무슨 전략이냐 해가지고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아파트 단지 지상은 주차 공간을 없애버리고 소방 전용 도로라든지 일부 이삿짐 뭐 이런 도로로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 차는 지상으로 못 다니고 주차장은 전부 다 지하로 이렇게 집어넣겠다. 이런 거 관련되는 전략이 무슨 전략이냐? 뭘 것 같아요? 이 중에 다시 볼게. 아파트 구조를 요즘에 주부들이 원하는 구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조를 만들겠다. 이건 무슨 전략이야? 제품이죠. 이건 무슨 전략이야? 또 여러분, 제품은 꼭 실내만 생각하면 안 돼. 아파트 전체가 제품. 이거는 제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안 좋은데? 상태가 안 좋아. 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 가격 전략 중에 하나 더 알아두자고 그랬죠? 아까 감성돔 이야기했는데 시가 정책이 있었고 층, 방위, 위치 이런 게 달라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뭐? 가격 신축 정책. 이거 좀 나중에 신경 쓰자고 그랬어요. 시가 정책, 신축 정책. 네. 다음. 이쪽으로 다시 옵니다. 고마우세요. 공부 열심히 한 척 하지 말고.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 교환에 대한 대가인 가격과 용익에 대한 대가인 뭐로? 임대료 구성하고, 가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가액. 임대료를 다른 말로 임요. 이렇게도. 네. 현황평가 의미 없어요. 있는 현황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게 현황평가고, 조건 장래 불확실한 거, 기한 장래 확실한 거, 조건평가 중에 아까 표준지 공시지가 이야기했네.
표준지는 기준이 되는 토지이니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이외에 건물이 있거들랑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독립된 나지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그랬죠. 독립평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독립평가는 건물에 뭘 전제로 했어? 철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무슨 평가에 속한다? 조건평가에 속한다. 요거는 그냥 암기만 해. 과거, 소금, 미래, 기한부 시작. 과거, 소금, 미래, 기한부. 그렇게. 네. 다음. 2개 이상의 물건이지만 여차저차하면 마치 하나처럼 평가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거 산림. 산림은 산지와 인목이 서로 다른 거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니까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일체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했죠. 다음. 주물과 종물. 자동차, 열쇠 다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물건이지만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마치 하나처럼 세트 취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물건이지만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마치 하나처럼 뭐하여?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음. 한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 내에서 용도가 달라져서 가치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따로따로 가치가 다른 부분끼리 어떻게 해라? 구분해서 평가한다. 한 필지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이 마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용당한다 등등의 특수한 상황이 생긴다면 한 필지의 일부분을 평가할 수도 있죠. 무슨 평가? 부분 평가. 그렇게. 네. 잠깐 휴식했다 하겠습니다. 네.